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고일 스카이반을 맡게 된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벌써 11월이잖아요. 곧 수능이고, 이제 곧 2024년이 됐는데, 다들 내년 목표 혹시 정하셨나요? 뭐, 이제 제 내년 목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조금 다르게. 저는요, 분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학원에서만 8년을 했거든요. 근데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강사가 한 학원에서 8년 하는 거 정말 매우 매우 드문 일이에요. 보통은 뭐 어떤 이유에서건 학원을 옮기거든요. 뭔가 난 다른 데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고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왜 8년을 했냐면요. 제가 강사를 시작하면서 제 첫 번째 목표가 내가 어느 학원에 가든 난 여기서 무조건 학생 수 1등을 찍고 간다였어요. 실제로 그걸 당연히 목표를 이뤘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뭐 이제 소개로 많이 와서 뭐 마감도 해봤고 대기도 걸려봤고 이렇게 되게 생각보다 제가 독해서 그렇게 좀 첫 번째 목표를 이뤘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목표를 이루고 나면 다음 목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안 좋으면 살아도 되는데 그냥 너무 심심한 거예요. 좀 무료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다음 목표가 저는 대치를 오는 거였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목표를 잡는데 제가 올해 1월부터 여기를 왔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이제 이창희 원장님을 뵀는데 원장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분당은 저 어디 변두리 취급을 받을 거고 아마 대치해서 좀 적응하는데 오래 걸릴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시작이 정말 힘들었어요. 개강을 하는데 학생이 안 모여서 개강이 미뤄졌고요. 저 힘들게 2명으로 학생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중대부고 1학년 반을 맡고 있는데 지금 중간, 기말, 중간 시험 3번 봤잖아요. 그렇게 한 자릿수로 시작한 학생이 지금 20명대가 됐어요. 근데 뭐 학생 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많은 학생 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봤잖아요. 저 퇴원생 0명이었어요. 그리고 신규생이 6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은 재등원한 학생이었고 시험을 3번 보는 동안에 재등원한 학생만 4명이 돼요. 저는 애초에 모토가 우리 반 애들한테 잘하자거든요. 뭐 일단 데리고 있는 학생들 저는 뭐 이렇게 운을 바라는 성격이 못 돼요. 정말 극현실주의자라서 지금 현재 우리 반 애들을 데리고 수업을 어떻게든 하겠다. 지금 저희 중대부고반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진짜 분포가 다양하거든요. 6등급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온 애들은. 근데도 그 학생들이 아무도 안 나갔다는 거는 제가 정말 한 명 한 명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다른 학원을 보내요? 제 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그것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자신 있다.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다음 목표가 뭐냐? 이제 이 스카이반인데, 이건 제가 시켜서 하는 반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다 그랬어요. 사실 1학기 때는 이창희 원장님이 거절을 당했거든요. 아,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연합반 아직 줄 수 없어라고 하셨는데, 제가 올해 좀 잘했더니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하고 싶었는지를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이제 제 뭐 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었던 게 어머님들 수학 공부법을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은 뭐 중학교 졸업 전에 뭐 수투를 끝내야 되면서 뭐 이번 방학에 뭘 해야 되지? 뭐 문제집에 어떤 거 풀려야 되지? 학원 어디 보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애들의 입장에서 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하고 왜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수상을 몇 번을 봤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보통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해. 어디 보내지? 옆집 누구 따라 이제 거기 좋다더라 하면 이제 갑니다. 근데 봤더니 저거 풀려야 될 것 같고 선행이 여기까지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집에 가서 아이한테 야, 너 중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이거 해야 돼. 너 왜 숙제 안 했어? 근데 애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애들을 굉장히 예뻐하는데, 사실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거든요. 아니야,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애들도 사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사실 수포자라고 해서 수학을 진짜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점수가 포기한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 방법은 안 알려주는 채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중대부고반을 처음 와서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 중대부고는 아시다시피 수학을 좀 기피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요. 뭐 남고 피해서나. 제가 딱 갔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대치고 물론 다 잘할 거란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애들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좀비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다들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요. 정말 학원에 의존적이고요. 그냥 앉았다가 가방 그냥 메고 다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방치하는 것도 못하겠고 그냥 가만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성격상. 그래서 아, 대체는 이런 학생들이 정말 굉장히 많구나. 근데 문제는 얘네가 갈 학원이 없는 거예요. 사실 대치 시험 어렵잖아요. 그럼 다 포커싱은 당연히 1등급에 맞춰져 있거든요. 사실 저는 뭐 문제가 뭐 어떤 거 좋고 컨텐츠가 좋고 이건 나중 문제라 생각해요. 1등급 맞기 위한 그 문제지. 그 전엔 사실 수학 그 본질은 똑같거든요. 대치에서라도. 근데 그게 안 된 건 사실 학원의 탓이 크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그냥 학원 아무 생각 없이 의존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거. 그래서 저는 아, 이런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제가 말씀드렸듯 지금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이쪽 수학이 힘든 친구들의 포커싱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것도 8년을 한 곳에서 있으면서 얻은 게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한 학생들을 오랫동안 봐오면서 애들이 어디서 어려워하는지, 어디서 왜 안 되고 있는 건지 바로바로 캐치가 돼서 지금 제가 그 학생들 퇴원생이 한 명도 없는 것도 제가 개별 케어에 정말 능해요. 이건 제가 다원에서 1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일일이 확인하는 거, 그걸 제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을 하고 싶었고, 실제로 내년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수학 노베이스임을 인정하기예요. 우리 애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중학교 뭐 A 다 40% 받고 있는 건 다들 잘 아시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닐걸요?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노베이스는요. 뭐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중대보고 뭐 한 2, 3등급?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겨우 2, 3등급 나온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 줄 알아요? 판별식 0보다 작다 써서 답을 맞춰요. 근데 왜 0보다 작은지 몰라요. 이건 사실 중학교 과정이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이 문제를 풀 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인지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되게 오래 걸리는 시간일 것 같지만 이게 오히려 지름길이거든요. 그렇게 그냥 외워서 하는 거는 사실 2, 3등급과 6등급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누가 조금 더 외웠냐 이 차이거든요. 그럼 영원히 상위권으로 갈 수 없어요. 영원히 뭐 수능 공부에서도 답이 없고요. 뭐 애들 내신 망하면 뭐 정시 파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이건 계속 그냥 밑빠진 독에 계속 암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뭔가 연관성이 없는 암기력은 휘발이 금방 되거든요. 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왜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고 제가 말했듯 사실 중등과정부터 다시 이해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정말 많습니다. 대치에. 그 정말 잘하는 상위권 친구들한테서 수업을 들으면 누가 저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손 들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이 없어요. 정말 없거든요. 그 학생은 뭐 나중에 뭘 해도 잘 될 텐데 저는 이걸 수업 중에서 이 부분까지 다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현재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디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고등 과정은 하지만 중등 과정 연계된 것까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푸는 순서가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수학이 힘든 친구들은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대체해서 컸으면 당연히 더 심하죠. 주위에 잘하는 애들 너무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미적분하고 있고 이런데. 사실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엄마, 난 수학은 해도 안 돼. 근데 이거 어차피 해봤자 의미가 없지 않아요? 다른 과목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자신감 가질 수 있는 쉬운 문항부터라고 써놨는데 그 쉬운 문항이 단순히 계산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정말 쉬운 문항에도 그게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어요. 왜 그런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대부분 학원은 이제 1등급에 맞춰서 학교 시험이 어려우니까. 근데 어려운 것도 사실은 그 킬러 문제 몇 문제 말고는 쉬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선 맞춰야 되는데 그냥 학원의 포커싱도 다 거기에 되어 있어요. 그래야 상위권 애들이 와야 그 다른 애들이 오니까. 저는 그게 좀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아, 이쪽에 포커싱을 하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가 눈을 푸는 거를 눈으로만 보잖아요.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야 사실 강사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애들도 우리 선생님 문제 잘 풀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있어 보이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거 하기 바쁜데 뭐 있어 보이는 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한 문제라도 제대로 알고 하나라도 더 맞춰야죠. 그래서 애들이 좀비같이 그냥 어차피 본다니까요. 강사가 풀지 애들이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옆에서 앞에서 그냥 계속 보고만 있어요. 꼭 자기가 푼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그다음 이거 연장선인데요. 제가 말했듯이 이제 좀비가 안 되려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애들은 학원에 의존적이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걸 할 줄 몰라요. 그냥 맨날 뭐하러 생각을 힘들게 해요. 앞에 가면 그냥 선생님 앞에서 문제를 그냥 다 풀어주는데. 그냥 알아서 이해를 시켜주는데. 근데 저는 이 생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숙제할 때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숙제를 빨리 끝내야 되니까 다음 학원 가야 되니까 그냥 별치지 않아요? 야, 이건 몰라. 그냥 단순 계산만 해놔요. 이건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야. 이거 숙제 다 있어. 덮어. 이런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킬 거냐, 저희 반은. 설명을 드리면, 뭐 첫 번째 개념 중요한 건 뭐 누구나 아니까요? 근데 단순 개념 설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법까지 저는 일단 수업 시간에 알려줄 거고요. 물론 중등 과정 필요한 부분은 다시 시킬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수학도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것도 다들 아시죠? 이해하고 그 개념을 외워야 돼요. 이게 이럴 때 쓰는 거고 이 개념은 이래서 이런 거구나. 뭐 설명해보기 써보기 했는데 말씀드렸듯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개념을 온전히 본인 걸로 만든 후에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거예요. 보통은요, 이제 내신 대비반 가면요, 그냥 바로 문제만 줘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뭐 개념 기본적인 거 하고 문제만 이렇게 쭉 풀거나 아니면 어머니들 많이 보셨을 그 센 문제집 보시면 유형별로 위에 이렇게 풀이 방법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애들이 그거 보면서 이렇게 숫자 대입만 하고 있어요. 그냥 무슨 구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개념이 본인께 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거 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수업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각하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요. 저는 과제할 때요, 별치고 넘어간 거 숙제 안 한 걸로 칩니다. 그래서 모르면 너가 풀이가지고 한 줄이라도 적어와. 그래야지 해줄게. 안 그러면 지금 저희 중대부반도 이제 열심히 하는 남학생들이 막 남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도 인정해요. 저랑 약속을 하면 남학생들은 되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을 한 부분은 약속을 지키고 뭐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풀이 과정 반드시 한 줄이라도 적게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문항은 저는 반드시 풀이 과정을 제가 확인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거는 모든 문항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체크를 해주고 그건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보기 싫은 거 이제 테스트 틀리면 이제 오답하잖아요. 앞에서 강사가 알려주면 애들이 이제 답만 적고 세모 표시를 하고 넘어가요. 그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건 제가 푼 거지 애들이 푼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하고 나면 이렇게 종이를 줘요. 자, 이제 너가 풀어봐. 남학생들 특히 막 계산 그냥 넘어가잖아요. 나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근데 사실 수학은 80%가 계산이거든요. 계산 못하면 그거 다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 과정까지 끝까지 본인이 해보는 거를 저는 수업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저는 일방적인 강의만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보고 약간 반 분위기가 되게 중대부고 반도 지금 되게 좋아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도요. 그 정말 안 할 것 같은 남학생들도 수업 참여율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모든 학생들이 저를 다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애들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저를 안 좋아하는 학생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애들과 이제 교류를 좀 많이 하면서 애들도 질문도 자유롭게 하고 이런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했듯 뭐 개별적으로 보는 게 사실 요즘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개별 맞춤 학원 뭐 이런 학원도 굉장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두 가지 다 장단점이 확실하다 생각하거든요. 강의식과 개별로 봐주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접목을 시켜서 저는 수업 때 적용을 할 거다. 제가 특히나 또 자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수업은 이제 화목 6시에서 10시 진행이 되고요. 뭐 방학 때 수학 많이 해야 되는 건 다들 아셔서 1월, 2월은 토요일 오전 9시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클리닝은 가능한 반드시 참여하게끔 제가 다 일일이 하는 거니까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뭐 로드맵 이런 거보다도 그냥 뭐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12월 수학 원 개념을 봐요. 수학 원 사실 뭐 몇 번 봤어요. 뭐 한 번 봤어요, 두 번 봤어요, 아예 안 봤어요. 사실 다 똑같아요. 지수 로고가 뭔지도 모른 채로 그냥 덧셈 뺄셈 정도 할 줄 아냐 모르냐 이 차이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 그냥 개념에만 포커싱을 할 거예요. 개념 다시 포커싱해서 12월에 보고 이제 1, 2월 뭐 수상어 중요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꼼꼼하게 정말 개념부터 정말 필요하면 중학교 거까지도 이걸 보는 게 저의 목표고 뭐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수학하 실력 특강을 제가 오전에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론 제가 눈으로 보기만 하는 수업이 아닌 뭐 학생이 직접 하는 수업 이랬는데 사실 누구나 알잖아요. 공부는 학생이 해야 돼요. 뭐 아무리 뭐 좋은 콘텐츠,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이 사실 무슨 소용인가요? 그래서 애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하는 게 눈앞에 노는 것보다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냥 의지가 돼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가 제 목표였고, 그래서 이 반을 맡고 싶었고, 그래서 하게 됐고, 그래서 제 올해 목표를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다들 이제 2024년 뭐 예비 고1 앞두고 되게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목표 하시고 계신 거 다들 열심히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